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오늘은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회차별 기출문제 풀이 심화 편인데 본격적인 문제풀이에 앞서서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를 좀 알아보고 짚고 넘어가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간략하게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준비를 하고 시험 공부의 방향을 좀 설정을 하시면서 계획을 잡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모든 시험을 준비할 때는 이 시험을 보는 목적이 무엇이고 출제 기준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적에 따라서 출제 방향이 상당히 다른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한국사 시험도 목적에 따라서 출제 방향이 굉장히 달라요. 공무원 시험도 그렇고 수능 그리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다 조금씩 다른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 시험은 유일하게 이 역사, 한국사랑 관련된 시험 중에서는 유일한 국가 자격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에 대해서 국민적인 어떤 내용을 좀 테스트를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 한능검이라는 시험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점수를 비교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고 일정 수준을 취득하기만 하면 인증서가 주어져서 패스할 수 있는 인증시험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다른 시험이랑 좀 다른데요. 누군가와 경쟁을 할 필요가 없고 일정 수준만 획득하면 됩니다. 이 목적에 맞춰가지고 준비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 가지 특전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1년에 한 4번 정도 정기적으로 치러지고 있고 굉장히 많은 수험생들이 응시를 하고 있는데 다양한 특전이 있기 때문이겠죠. 각종 공무원 시험에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데 사용이 되고 한국사 시험 또 대체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또 존재를 하고 있고요. 특히 뒤쪽에 보면 채용 시험이나 여러 가지 승진 시험에 여러 가지로 요구를 하는 시험이 되고 있어요. 가산점을 부여한다거나 학교에 입학을 할 때 여기 지금 들어가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학교나 취업 같은 거를 할 때 여러 가지로 요구되는 기본적인 자격 중에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 반드시 들어가고 있는 이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응시를 해주고 있는데요. 영어 시험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고 자주 치러지고 있죠. 그리고 한국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이 시험을 어떤 목적으로든 응시를 해보셨을 것 같아요. 우선 시험 세부 정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험 세부 정보는 최근에 이게 방식이 좀 바뀌어서 간략하게 안내를 좀 드려볼게요. 원래는 이렇게 나뉘어지기 전에는 예전에는 3등급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원래는 초급, 중급, 고급이 있었는데 사실상 초급 시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 초급 단계를 요구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제도였고요. 이게 한번 크게 바뀌어서 현재는 기본과 심화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기본과 심화는 시험지가 달라요. 시험지가 다르고 그 안에서 또 3등급씩 나누어지게 되는데 같은 시험지를 여기 보고 일정 점수를 취득하면은 급수가 다르게 부여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과 심화는요, 지금은 이렇게 나뉘어서 확실하게 심화를 요구하는 데가 있고 기본을 요구하는 데가 있는데 사실 이게 인증시험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곳에 제출을 해야 될 때 심화 등급을 요구한다. 그러면 이제 심화 등급에 필요한 점수만 취득을 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60점을 맞으면 심화 등급을 취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꼭 1등급일 필요가 없다면 그냥 심화를 요구하는 거라면 우리가 취득해야 되는 점수의 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인증시험이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좀 부담을 덜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2종류로 나뉘어 있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여기 심화편이다. 심화하고 기본은 약간 출제 방향이 다르고 문제의 양상도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화풀이를 한다는 거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50문제가 있고요. 가장 다른 점은 지금 객관식 선지가 숫자가 다릅니다. 기본은 4개가 나오고 있고 심화는 5개가 나와서 여기에서 선택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배점을 보겠습니다. 100점 만점이고요. 이 문제마다 난이도에 따라서 1점부터 3점까지 차등 배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등 배점이 장단이 있는데 우선 우리가 점수가 다 똑같진 않기 때문에 비중을 두고 공부할 수 있다는 점과 그리고 3점이 나왔을 때 심리적으로 약간 불안한 점을 또 들 수가 있겠는데 요거는 나름의 장단이 있는 거고요. 우선 100점 만점을 하고 있다. 요거를 좀 체크해 주시고 평가의 내용이 이 내용을 읽으면 좀 모호하다고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을 평가하는 것이냐?
사실상 그러면 시험 범위가 어디냐? 이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거의 전범이라고 봐야겠죠? 거의 전범인데 한국사 심화 과정입니다. 심화. 기본과 심화의 가장 큰 차이점은 1차적인 암기만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풀 수 없다라는 게 뭐 엄청 어렵다기보다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시대순으로 배열을 하거나 특정한 사건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뭔가 2차적으로 해석을 하는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거를 심화 과정의 소양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건이나 개념을 나열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모아서 분석하고 해석을 하게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능력, 한국사의 흐름 속에서 지금 시대적인 상황이나 쟁점이 뭔지를 파악하는 능력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은데 우리가 심화 문제풀이를 하다 보면 이래서 기본편과 심화편이 조금 다르다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일차원적인 문제보다는 조금 더 생각하고 분석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시험 시간은요, 여기 앞에는 뭐 준비 시간이 되겠고요. 실제로 우리가 문제풀이에 쓰는 시간은 80분입니다. 80분. 근데 심화는 약간 때에 따라서 이 80분이 조금 촉박하게 느껴지실 수는 있어요. 이게 여유로운 시간대는 아닌데 왜냐면 뒷부분으로 갈수록 좀 복잡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시간 관리를 잘 하면서 문제를 푸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모든 시험도 마찬가지인데 모르는 문제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쓰면 안 돼요. 사실 모르는 문제라기보다 물론 심화편은 정말 어려운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정말 어려운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렵다라기보다는 좀 문제가 복잡해서 혹은 사료를 해석해야 돼서 시간 소요가 좀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너무 천천히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하려다 보면은 시간을 많이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판단되는 시간 소모가 큰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걸 체크하고 우선 넘어가서 아는 문제를 빨리 풀고 돌아오는 게 빠릅니다. 여기서 너무 시간을 잡아먹었다가 나중에 끝까지 풀지 못하고 찍게 되는 거는 정말 피해야겠죠. 이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지만 이렇게 요령 있게 잘 풀다가 보면 이게 그래도 모자라거나 하지는 않다. 이 시간 조절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출풀이를 통해서 연습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합격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59회, 최근 59회 심화의 합격률을 한번 볼게요. 사실은 이 시험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인증 시험이에요. 인증. 한국인이니까 이 정도는 알아야지. 심화편으로 성인 어른이 이 정도는 알아야지 라고 하는 시험 문제를 내는 거기 때문에 정말 어렵게 내서 아무도 만점을 나오지 못하게 하겠어. 뭐 이렇게 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도 평균적으로 절반 정도의 합격률을 가지고 있는 게 좀 무난한 난이도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59회하고 58회는 조금 까다로운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불합격률이 50%가 넘어가고 있어서 합격자가 절반이 조금 안 되고 있어요. 이러면 난이도가 조금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절반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 시험이 뭐 수능 시험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시험이 마찬가지죠. 난이도라고 하는 거가 매년 똑같이 유지가 되지는 않아요. 똑같이 유지되지는 않고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가 있고 또 다음에 너무 쉬워지기도 하고 또 중간치가 나오기도 하는 좀 난이도가 살짝 들쭉날쭉하다라는 그런 특징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령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 합격률을 꼭 체크를 하셔가지고 지난번에 시험이 굉장히 어렵게 나왔다. 그러면 그 다음 회차에선 좀 쉽게 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걸 골라서 시험을 응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아주 틀린 방법은 아니에요. 나름 요령이라면 요령일 수 있지만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맞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원칙이 어떤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나 다 특정 시험에만 몰리게 되는 그런 경향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너무 그런 순서에 집착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평이한 수준에서 난이도가 들쭉날쭉 하더라도 기본적인 문제의 틀 자체가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만점이나 신유형의 어떤 파악하고 분석해서 뭔가를 자료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패스를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일정 점수를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기본적인 공부를 꾸준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령이 없어도 안 되지만 너무 많이 요령을 쓰면 오히려 좀 더 힘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게 절반 정도의 비중을 좀 유지하고 있는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한국인들에게 어떤 소양을 요구하는 시험이다. 그래서 이거를 패스하기를 원하는 거지 이걸 턱을 일부러 높여가지고 못 올라가게 하지는 않는 시험이라는 거 이런 걸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공부 팁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엄청난 왕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시간이 없어서 이 영상을 통해서 빠르게 공부를 하려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조금 넉넉한 여유를 두고 이걸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상황이 다를 텐데 뭐 이 중에는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이 섞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역사는 호불호가 굉장히 강한 과목이죠. 예전부터 너무 암기 과목으로 여겨지기도 했는데 이 시험도 옛날에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지는 않는 시험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대중화가 됐죠. 다행인 거는 이걸 힘겨루기를 안 해도 된다라는 건데 한능검을 공부하는 팁은 개인별로 사실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수험생이고 빠르게 이 등급을 취득하는 게 목적이다라는 같은 목적을 갖고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이 정도인 것 같은데요. 사실 다 연결되고 어떻게 보면 같은 얘기일 수 있어요. 제가 제일 지향하라고 하는 거는 한국사가 범위가 어쨌든 전범위잖아요. 전범위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는 항상 의욕이 앞서서 굉장히 자세하게 공부를 합니다. 자세하게 공부를 하고 앞부분에서 너무 힘을 주면 뒤로 갈수록 힘이 빠지게 되죠. 결국에 시험 날짜를 얼마 냅두지 않고 전체를 보지를 못하고 과감하게 현대사를 버린다든지 이런 식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게 제일 저는 좀 안 좋은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주의사항은 역사를 공부할 때 이 한국사 범위를 책을 한 권 사셨다면 이 교재를 사셨다면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는 한 바퀴 돌린다라는 마음으로 빠르게 훑어보는 거 중요합니다. 자세히 보는 거 좋죠. 자세히 보는 거 좋은데 여러분들이 그럴 만한 여유가 없다면 빠르게 여러 번 보는 거 좀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여러 번이 아니더라도 한 바퀴를 다 돌려보는 게 중요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 장까지 접어서 보는 거, 뭐 꼼꼼하게 보진 않아도 되지만 전범위는 봐야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 시험 범위를 공부할 때 범위가 굉장히 넓은 편이에요. 되게 넓은데 비중을 굳이 따져보자면 정근대사하고 이제 현대사가 있잖아요. 정근대사하고 근현대사로 나뉘어져 있을 때 비중이 한 지금 이 시험 6대4 정도 되거든요. 6대4 정도 되는 비중을 가지고 있어서 근데 이게 또 중고등학교 교과서로 공부하기에는 조금 적절치 않은 것이 요새 이제 수학능력 검정 시험, 이 수능 시험의 기준은 이거랑 좀 다르거든요. 수능 시험은 이 비중이 25대 75 정도로 비중이 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기준치가 완전히 다른 시험이라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다행인 건 앞부분에서 상당수 많은 내용이 나온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앞부분을 좀 잘 공부하고 뒤에 우리가 어려워하는 현대사 한 바퀴만 잘 돌려주면 이 시험을 푸는데 무리 없이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빠르게 여러 번 볼 수 있도록 전범위를 한번 통독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들여서 잘 계획 세워서 공부할 것. 그리고 나 정말 여유가 없다. 나 지금 한 열흘 남았다. 혹은 일주일 남았다. 이거 빨리빨리 끝내고 싶다. 그러면 뭐 촉박한 시간 때문에 자세히 볼 수는 없겠지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이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기출풀이는 뭐 필수고요. 이 시험의 장점은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패턴이 있고 선지가 비슷한 게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기출된 문제를 계속 풀어보시면 눈에 익는 문장들이 있을 것이고 이걸 통해서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론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볼 때 사실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건 최근 기출문제를 1회분을 시간 맞춰서 풀고 본인의 어떤 수준을 체크한 다음에 계획을 세우는 게 좋아요. 계획 세울 만한 시간이 없다. 그럼 일단 기출문제 바로 풀이를 들어가시는데 기출을 풀면서 채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론 공부를 같이 하셔야 되잖아요. 이 기출문제를 이론 공부를 같이 하는 교재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오답 정리가 곧 이론 정리라고 제가 써놨는데 문제를 풀면서 옆에 틀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풀이집에 이게 다 써 있는데요. 풀이집에 다 써 있죠. 써 있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푼 시험지에다가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는 문장과 단어로 한 번씩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공부다라고 생각하세요. 이걸 다시 안 볼 건데요. 다시 볼 일이 거의 없을 수 있죠. 그냥 그 쓰는 행위 자체가 공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정리한다라고 생각돼서 공부하실 수 있을 거고요. 오답을 정리하는 게 곧 이론을 정리하는 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한 서너 번 회차 이상 풀게 되면 자주 틀리는 파트가 나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취약 파트가 됩니다.
한 4-5번 회차를 꾸준히 쫙 풀었을 때 집중적으로 오답이 나오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따로 이론집을 한 번 더 정리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론집으로 계속 공부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시간도 좀 줄어들 수 있고 내가 모르는 데가 어딘지를 정확히 알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랑 연결이 되는데 기출 문제 푼 시험지를 나의 요약집처럼 쓰시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풀이집을 보셔도 되는데 풀이집이든 뭐든 편하신 거를 보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문제를 풀고 나서 거기다 정리를 하라는 거 제가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정리라고 하는 게 좀 애매할 수 있어요. 정리라는 게 애매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오지선다잖아요. 오지선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문제를 풀어도 사실은 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선지가 5개잖아요. 5문제를 푸는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문제. 그래서 이 선지를 보면 1, 2, 3, 4, 5번이 있어요. 1, 2, 3, 4, 5번이 있으면 내가 정확히 아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문제 자체는 답을 찾기가 너무 쉬워서 1번이 답이네 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하면 오답 정리나 이게 요약집이 되지 않겠죠. 나머지 4개의 오답을 완벽하게 아는지를 체크하고 메모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론 공부가 같이 되는 거죠. 그리고 모르는 문제를 표시하거나 잘 모르겠는 거, 확실하지 않은 거를 표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나 모르겠는 거 넘어갈 때 별표는 많이 하실 거예요. 이건 다들 합니다. 그리고 아는 문제 그냥 넘어가죠. 그럼 애매한 문제는 어떻게 하시나요? 뭐 무난하게 세모 표시 하겠죠? 저는 세모 표시를 꼭 했었었는데 여러분들이 찍어서 맞는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찍어서 맞는 문제 정말 신기한 점은 여러분들이 푸실 때는 본인도 이게 찍는다라는 걸 아는데 나중에 찍어서 맞았을 때 이걸 자기가 몰랐던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동그라미 하고 넘어갑니다. 이러면 이거는 정리가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세모 표시를 하고 이 세모 표시한 문제를 설사 맞았다 하더라도 그거는 찍어서 맞은 거니까 이제 그러면 세모에서 맞은 것들은 이론 정리를 옆에다가 메모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왜 애매하다고 느꼈는지를 확실히 정리를 하고 넘어가셔야 공부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문제풀이집에 쭉 하면은 저희는 지금 뭐 10회분 풀 거지만 한 5회차를 이렇게 풀어서 꼼꼼하게 정리만 해도 웬만한 내용은 다 정리가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미 초중고를 거치면서 한국사를 기본적인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기본적인 내용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양과 살짝 기본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기출문제를 푸는 거가 가장 좋은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연결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 10번의 기출문제를 푸는 거는 굉장히 모범적인 케이스가 될 거고요. 10번을 푼다라고 하는 건 50문제짜리를 10번을 푸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500문제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500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면 웬만한 패턴과 웬만한 난이도의 문제는 다 푸실 수가 있고 만점은 안 나올 수 있겠죠. 만점. 완전 초고득점도 안 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등급을 취득하는 데에는 상당히 큰 도움을 줄 겁니다. 이 500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당수의 여러분의 레벨도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심화편 문제는 까다로운 문제도 꽤 많이 있거든요. 까다롭다라고 하는 거는 단순한 문제풀이를 떠나서 이론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정리하면서 넘어가다 보면 나는 그냥 60점만 넘으면 되는데 근데 그렇게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60점만 딱 목표로 공부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두루두루 기출문제로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목표한 건 3급이었는데 1급 점수를 취득하는 그런 케이스가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론을 정리하고 이걸 나의 요약집처럼 만드는 거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은 좀 단기간에 빠르게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 한국사가 역사라는 과목이 사실 굉장히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공부하다 보면 나 역사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해서 지겨워질 때가 많거든요. 끝도 없다는 느낌이 좀 드니까. 그래서 그만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혹은 시간이 너무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해도 안 될 것 같아. 물리적으로 안 될 것 같다. 라는 생각 때문에 지레 겁먹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하고 싶다. 아니 시간 너무 없으니까 이번 시험은 포기하자.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그 마지막 그 유혹의 순간이에요. 그때가 마지막 힘을 밀어붙여가지고 해야 되는 순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국사 실력이라던가 이런 게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건 측정되는 수치가 아니에요. 그럼 내가 공부를 드문드문이지만 좀 해왔다거나 하면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뭔가가 내 안에 쌓여 있을 수 있어요. 그게 가시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리고 조금만 더 하면
이건 인증제니까 그 선을 넘어갈 만큼의 공부가 될 수 있는데 그걸 내려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도 바꿔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포기했어요. 그럼 다음에 할까요? 다음에도 똑같은 이유로 포기를 합니다. 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엄청 막 대단하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에요. 대단하게 어려운 시험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시험이 인생의 제일 중요한 시험도 아니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험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겪어야 되는 여러 단계의 어려운 시험 중에서 좀 출발점이 되는 시험일 수도 있어요. 이거를 합격을 하고 나면은 여러분들은 작은 성공을 하나 하게 되시는 건데 이런 작은 성공이 단계적으로 모여서 큰 성공이 되고 이렇게 성공을 한 기억이 모여서 더 큰 성공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사람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갑자기 큰 성공으로 점프하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 성공의 경험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험이 이 시험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모두가 꾸준히 배워온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제가 적어놓은 내용이 우리가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죠. 우리는 계획을 참 잘 세워요. 계획을 굉장히 잘 세우는데 계획만 하다 끝납니다. 계획이 아니라 결과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은 사실 큰 틀만 있으면 돼요. 큰 틀만 있으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냥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거든요.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는 계획이 아니라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험이 가장 첫 번째 단추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험 빠르게 준비하셔서 원하는 급수 취득 빨리 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성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도움이 되는 어떤 시험의 경험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이 수업 정리를 통해서 빨리 정리하고 원하는 결과 맞이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내서 공부하시고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10회차 기출문제 풀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